GC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티켓 코디네이터 서미정입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천냥빚도 갚을 수 있는 말의 위력, 제대로 알고 사용하셔야 하겠죠? 바른 언어 예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화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으로 간결하고 명료해야 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의 지적 수준이나 관심 분야를 생각해 최대한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말해야 합니다. 나보기에 유익하고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라고 해서 상대방도 동일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상하 관계의 대화 시 윗분이 아랫사람에게 말하는 경우 아랫사람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아랫사람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고 해도 잘 모르겠다고 하거나 다시 질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아랫사람이 윗분과 대화를 할 때에는 간결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업무상 대화 시에는 윗분이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미리 파악해서 준비해 주세요. 윗분의 질문에 잘 모른다거나 준비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랫사람의 자세가 아닌데요. 이 부분은 직장 예절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대의 상황을 살피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평소 사모하던 분이나 안부가 궁금했던 분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모하던 분에게 은혜 받음에 감사 인사도 하고 싶으시고 질문도 해야 하고 또 안부가 궁금했던 분에게 여러 가지 물어보지 않으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의 포인트는 우연히 만났다는 것입니다. 상대분이 다른 일정이 있어 급히 가셔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대화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짧은 대화로 맞춰주시거나 지금 5분 정도 대화하실 시간 되세요 등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5분 정도 대화하실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정확히 전달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먼저 정확한 내용을 아셔야 하겠죠. 아울러 목소리의 크기나 톤, 말하는 속도가 적당한지 살펴주세요. 가급적 표준어를 사용해 주시고 어려운 외래어나 전문 용어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 주세요. 여기에서 팁 하나 보고 갈까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 중에 너무라는 말이 있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뻤습니다는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긍정의 표현에는 정말 혹은 아주라는 단어를 써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기뻤습니다 등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주위에서 사용해야 하는 표현들입니다. 먼저 초면이거나 잘 모르는 상대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는 경우를 보실까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결혼은 하셨어요? 남편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한 달 수입은 얼마나 되세요? 자녀는 있으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매너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외국에서는 개인 신상에 관한 질문은 다소 무례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 중인 분에게 자녀가 있는지, 결혼을 하고 싶은데 개인 사정으로 결혼을 못한 분에게 결혼을 했느냐는 질문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먼저 말하지 않는 한 가급적 사적인 질문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다른 표현들을 한번 볼까요? 지인을 만났을 때의 상황입니다. 살찌신 것 같아요. 안색이 좋지 않으시네요. 아파 보이세요. 눈화장이 이상해서 눈이 부어 보이세요. 다리가 굵어서 튼튼해 보이시네요. 네, 방금 보셨던 표현들은 상대의 외모에 대한 것들인데요. 살을 찌우려 하는 분이 아니시라면, 더구나 여성분들이라면 살이 찐 것 같다는 표현을 좋아하는 분은 아마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건강을 염려하는 분이시라면 아파 보인다는 말이 좋게 들리지 않겠죠. 나는 상대를 염려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하는 말이 상대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될지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말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듣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은 대화를 했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상대가 자신의 말을 잘 경청해 주었을 때라고 합니다. 경청은 상대로 하여금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경청할 때는 상대방의 표정과 동작을 주시하면서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무엇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의 입장이 되신다면 경청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GCN 방송과 함께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나의 품격을 높이는 3가지 영어 표현을 알아볼까요? 첫째, please인데요. 남에게 요청을 할 때 문장이나 단어 앞뒤에 붙여서 물 좀 주세요 라고 하실 때에는 water please 라고 하시면 됩니다. 둘째, excuse me는 여러 상황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실례합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갈 때, 길을 물을 때 등 excuse me 라고 해보세요. Excuse me. Excuse me. 셋째, thank you.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뜻이죠. 서양에서는
땡큐라는 말을 정말 자주 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종업원이 음식을 갖다 주면 땡큐라고 하는데요. 매 코스마다 음식을 치워주고 갖다 줄 때마다 땡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칼국수와 만두를 시켰는데 칼국수를 갖다 주어도 땡큐, 빈 그릇을 치워주어도 땡큐, 만두를 갖다 주어도 땡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비행기에서 손님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드리면 손님들께서 땡큐라고 하시는데요. 자녀들에게도 이런 인사를 하도록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번은 외국인 부부가 비행기에 타셨는데요. 제가 무엇을 가져다 드릴 때마다 자녀들에게 저한테 땡큐라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라 제가 매번 서비스를 할 때마다 자녀들에게 계속 땡큐라고 말할 것을 알려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매너도 결국 배워나가는 것이고 교육이 참으로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쉽고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영어 표현들을 알아보실 텐데요. 무엇보다 실제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셔서 몸에 자연스럽게 배도록 하셔야 하겠죠? 식구들끼리 말 안 해도 다 안다고 하시기보다 오늘 배우신 세 가지 표현 Please, Excuse me, Thank you를 한번 말씀해 보시면 어떨까요? 언어는 나의 또 다른 옷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앞으로 어떤 옷을 입기 원하시는지요? 주님의 교양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으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라며 저 역시 아름다운 언어의 옷을 입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뷰티풀 라이프 오뮤입니다. 방송이 나간 후로 많은 분들이 세안이나 파운데이션, 기초 화장법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어 좋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뷰티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뷰티풀 라이프 오늘 이 시간에는 눈 화장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아이섀도우를 눈에 바르는 법에 대해 배워보실 텐데요. 그 전에 아이섀도우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섀도우는 눈의 색감과 음영을 지워 깊이 있고 입체감이 있는 눈으로 보이게 합니다.
또한 눈의 단점을 커버해주는 효과도 있고요. 섀도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상이 다르게 보이는데요. 아이섀도우를 사용할 때는 눈의 모양뿐 아니라 주변의 피부색과 눈썹, 코의 모양과도 잘 조화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누구나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섀도우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케이크 타입, 펜슬 타입, 크림 타입. 이 케이크 타입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섀도우인데요. 발림성이 좋기 때문에 그라데이션 효과가 좋습니다. 또 여기 보이는 펜슬 타입이 있는데요. 펜슬 타입은 간단히 펴바를 수 있어도 좋습니다. 또 한 가지 크림 타입인데요. 크림 타입은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케이크 타입의 섀도우를 사용할 때 베이스로도 쓰입니다. 이건 손가락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하면 됩니다. 조금만 발라도 색상이 잘 나타나서 경제적이고 가루날림이 없어서 렌즈를 착용하시는 분들께 유리하고 옅은 화장을 하실 때 좋습니다. 단, 번들거리는 느낌이 강해서 그라데이션 효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이 중에서 본인이 눈에 가장 잘 맞는 것으로 택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섀도우를 바를 때 사용할 브러쉬입니다. 주로 납작하게 생겼는데요. 그 크기도 다양합니다. 베이스 브러쉬는 주로 눈두덩이에 넓게 펴바를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메인 브러쉬는 일반적으로 섀도우를 바를 때 사용합니다. 포인트 브러쉬는 쌍꺼풀 라인 쪽이나 속눈썹 라인을 따라 섬세한 포인트를 줄 수 있습니다. 제일 작은 브러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작은 브러쉬는 눈 밑 라인을 효과적으로 줄 때 많이 쓰이는 브러쉬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팁 브러쉬. 여기 보이는 브러쉬는 고무 재질로 만들어진 스펀지 브러쉬인데요. 이 제품은 가루 날림이 많은 섀도우를 바를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브러쉬를 사용하면 펄감을 살려줄 뿐 아니라 발색이 잘 되도록 도와줍니다. 섀도우 색상별 느낌을 살펴볼까요? 먼저 핑크색의 섀도우는 소녀다움과 여성스러운 느낌을 주기에 적합하며 흰 피부에 어울립니다. 그린색은 젊고 생기 있어 보이며 신선한 느낌을 주고, 블루는 시원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표현하기에 좋습니다. 오렌지는 밝고 건강한 이미지를 표현하며 피부톤이 어두우신 분들께 어울리는 색상입니다. 브라운 색상과 딥 살구색 색상은 무난하고 차분하며 세련된 이미지, 방송용 메이크업에 많이 사용됩니다. 제가 여러 색상을 사용해 본 결과 우리 동양인들에게 가장 잘 맞는 색상으로 살구색, 피치색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색상이 가장 좋다고 느꼈습니다. 가장 무난하면서도 과하지 않은 색상으로 성도님들께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살구색을 가지고 아이섀도우 바르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총 3번 그라데이션을 줄 건데요. 연한 색으로 시작해서 점차 진한 색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1번 부위는 눈썹 및 뼈가 만져지는 곳이죠. 이곳에 먼저 아이보리 섀도우를 살짝 묻히듯이 발라줍니다.
2번 부위는 눈두덩이가 부어 보이지 않도록 자연스러운 색상으로 발라줍니다. 메인 섀도우와 맞는 색깔을 발라주시되 골드나 흐린 브라운 컬러로 펄이 거의 없는 계열의 섀도우가 좋습니다. 3번 부위에는 크림 섀도우를 너무 과하게 바르지 마시고 살짝 베이스를 깔아준다는 느낌만 주시면 됩니다. 크림 섀도우를 이렇게 먼저 발라주면 그 위에 바를 섀도우의 발색 지속력이 더 오래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얼굴 전체 메이크업에서 흰색을 사용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눈썹 밑에 사용하실 때도 흰색이 아닌 아이보리 컬러로, 하이라이터를 사용하실 때도 흰색을 피하는 것이 얼굴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모델에게 시범을 보이기 전에 먼저 눈썹 정리를 후 섀도우를 하고요. 그 후에 눈썹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눈썹을 정리하실 때는 윗부분을 정리하면 점점 내려오게 돼서 눈두덩이가 좁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눈 주위가 답답해 보일 수 있으니 눈썹 밑을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섀도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1번 부위부터 해보겠습니다. 눈썹 뼈 위주로 자연스럽게 터치해 줍니다. 너무 과하지 않은 것이 좋고요. 2번 부위는 골드나 흐린 브라운색으로 눈두덩이가 부어 보이지 않도록 사용하시고 아까 1번 부위에서 베이스 바른 부위에 경계가 되지 않도록 그라데이션을 하시면 좋습니다. (3번) 부위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메인인데요. 크림 섀도우를 쌍꺼풀 라인에 자연스럽게 터치하면서 살짝 눌러줍니다. 설명드린 케이크 파우더로 끝부분에 연결해서 위에 그라데이션을 하면 되시는데요. 전체적인 포인트가 반달 모양으로 하고 있는데요. 포인트로 다시 한번 좀 더 주고 싶다면 약간 살구톤에 비슷한 브라운 계열의 섀도우를 한 번 더 아이라인 위주로 터치를 해드립니다. 포인트 컬러를 바르고 남은 양으로 언더라인의 삼각 지점을 메꿔주시면 더 자연스럽게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눈 앞쪽에 5분의 1 지점에 살짝 해서 3분의 1 지점까지 가겠습니다. 좀 더 스페셜한 날에는 그 앞에 클리터, 큰 펄을 자연스럽게 잔펄 한 후에 살짝 올려줍니다. 펄로 인해서 좀 환해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이라이너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이라이너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젤 타입의 라이너와 액상 라이너가 있는데 붓 타입도 액상으로 함께 사용합니다. 젤 라이너는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 점막을 자연스럽게 터치만 해줍니다. 그래서 눈이 또렷해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는데요. 액상 타입의 붓펜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붓펜도 자연스럽게 그리기 쉽고요. 점막 부위를 터치하며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라이너를 하신 후에 마스카라를 하기 위해 뷰러를 사용해서 눈 속눈썹을 올려보겠습니다. 뷰러는 3단계로 나누어서 가운데부터 지그시 눌러주고 자연스럽게 꺾어주면 됩니다. 앞쪽에, 뒤쪽에 해서 3등분으로 마스카라 베이스는 눈썹 모를 강화시키고 풍성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속눈썹보다 훨씬 길고 풍성한 느낌을 주는 베이스입니다. 눈썹이 짧으신 분들 이용하면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마스카라는 너무 눈 라인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중간부터 터치를 하여 끝까지 매끈하게 올리시면 되십니다. 아래 속눈썹도 세워서 터치해 보겠습니다. 눈썹은 케이크 타입으로 된 샤도우로 눈썹을 그리는데요. 눈썹 샤도우를 사용한 후에 펜슬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시면 더욱 또렷하고 선명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중간 지점부터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굵기를 선정한 후에 남은 샤도우로 앞을 자연스럽게 터치해서 연결을 해줍니다. 앞쪽은 진하지 않은 것이 좋고요. 뒤로 연결하면서 자연스럽게 꼭 끝까지 갑니다. 중요한 것은 눈썹은 3등분을 했을 때 3분의 2 지점에서 꼭지 산이 살아있어야 되고요. 이 산이 산 것에 뒤로 살짝만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빛 반사로 인해서 3분의 2 지점이 꺾어지는 쪽은 좀 더 진한 것이 좋습니다. 펜슬로 끝 3분의 2 지점, 뒷 지점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칠합니다. 가능한 펜슬은 앞쪽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뷰티풀 라이프와 함께 알찬 시간 보내셨죠?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소중한 얼굴을 더욱 빛나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